최근 몇 년간의 정신의학 문헌에서, 특히 정신분석 문헌에서는 경계선 장애의 치료를 다룬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내담자에게 지지치료를 해야 하는지, 혹은 표현적 정신분석 접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경계선 내담자는 지지적 심리치료로 치료해야 한다는 권고로부터 점차 이탈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일하게 제첼은 전이와 역전이 출현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그러나 제한된 접촉 일주일에 1회는 넘지 않는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현실 문제와 치료 시간의 구조화가 강조되어 왔는데 이러한 것이 함께 결합되어 본질적으로 지지적 접근을 이룬다. 제첼은 그녀의 접근에서 많은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 무기한으로 확장된 기간에 걸쳐 치료자가 최소한 잠재적으로 가용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여기에서 하미는 이러한 지지적 접근이 내담자가 현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끝이 없는 심리치료 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저자는 필자가 3장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나 표현적 심리치료 접근을 추천한다. 프로시는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 속에 포함되는 경계선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좀 더 최근에는 이들 내담자에 대한 그의 전반적 치료 강력을 요약했다. 그린스는 유사한 접근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수정된 정신분석 기법을 임상 사례와 함께 예시하였다. 프로시와 그린스는 둘 다 치료 시간에서의 내담자 지각과 치료자 개입에 대한 내담자 태도를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자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이들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치료자가 기법적인 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과 설사 필요한 경우라도 그러한 중립성에서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경계선 장애의 치료를 위해 정신분석에서 유래된 다른 심리치료 접근들은 기법을 더 많이 수정하였다. 메스터슨의 주장에 따르면 경계선 증후군은 버림받은 느낌의 결과이며 이러한 유기된 느낌은 내담자가 분리와 개별화를 시도할 때 어머니가 공급을 철회함으로써 생겨난다. 내담자가 자신의 버림받은 느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요구가 발달의 정지와 임상적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기초 위에 그는 급성 증상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분리 개별화에서 자율성에 이르는 단계들을 통해 성장을 격려함으로써 자기애적 구강기 고착에 수반되는 자아 결함을 교정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맞추어진 특별한 심리치료를 고안하였다. 근데 교수님, 여기 네. 보면은 경계선 증후군이 버림받은 느낌의 결과고 유기된 느낌을 갖고 내담자가 분리개별화를 시도할 때 어머니가 공급을 철회하면서 생겨난다 그랬는데 환자층에 따라서 이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이쪽 경계선 증후군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경계선 성격 증후군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정서를 가진 분이 많다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많은 경우에 일단 경계선 인격 구조가 아닌지 이름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은 해야죠. 그래요. 이러한 기초 위에 그는 급성 증상위기, 유기우를 해결할 수 있고 분리개별화에서 자율성에 이르는 단계들을 통해 성장을 격려함으로써 자기애적 구강기 고착에 수반되는 자아결함을 교정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맞추어진 특별한 심리치료를 고안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의 접근이 자기상과 대상상의 병리적 재융합과 관련된 공생적 융합을 둘러싼 갈등 및 그러한 융합에 대항하는 방어와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리비도적으로 결정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할 수 없는 무능력과 관련된 분열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조건에 관련된 갈등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그의 접근은 또한 경계선 성격 구조의 병인론에서 전 성기기 공격성을 둘러싼 갈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더욱이 경계선 성격 구조의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성격 구조가 발견되며 개인 치료 기법은 좀 더 개인적으로 결정돼 이러한 그리고 다른 발생학적, 역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앨런 R. 볼베르그는 적대적 전이에 대한 초기의 해석과 전이를 훈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보다 경계선 내담자의 피학증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투사적 치료 기법에 의해 적대감을 둘러싼 갈등이 간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기법은 이들 갈등이 다른 대상에게 표현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녀에 따르면 투사적 치료 기법을 통해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가 다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내담자는 타인의 전이 행동이 가진 방어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과도하게 방어하지 않고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분석가와의 개인적 직면을 피할 수 있다. 치료의 목적은 때이른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그의 방어를 증가시키도록 하기보다는 방어를 그만두도록 돕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접근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전이 측면 모두에 직접적이지만 비판적이지 않은 초점을 두는 것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경계선 여기서 어떤 면에서 이 앞서 알렌 볼버그의 얘기는 투사적 치료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상담자와 두 사람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면서 외부 사람의 투사된 정서를 가지고 다루는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사적 치료기법은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가 다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외부 투사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룸으로써 사실은 지금 이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전이 정서들을 직접 다루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이런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컴버그가. 그런데 컴버그는 여기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우선 알렌 볼버그 얘기를 조금 더 컴버그가 설명하고 있는데 컴버그 얘기로는 여기에서 내담자는 타인의 전이 행동이 가진 방어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과도하게 방어하지 않고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끄는 불안을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분석가와의 개인적인 측면을 피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 대상에게 투사 현상이 일어난 투사된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느끼는 본인이 느끼는 불안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액팅아웃이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내담자와의 전이 속에서 상담자와의 전이 속에서 내담자가 느낄 때 상담자에게 지금 화가 굉장히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서가 과거에 자기를 버렸던 원대상과의 관계에 전이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서가 현재 here and now에서는 상담자에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루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도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그 방어하는 방법이 지금 상담자에게 느끼는 어떤 공격성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언니에게 지금 분석가에게 난 화를 투사할 수 있어요. 그럼 언니하고 대해서 언니와 관계에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방어하지 않고 그걸 표현한다면 언니하고 관계에서 자기 어그레션을 표현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불안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이분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치료 세팅 안에서 이분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대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은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이분의 불안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외부 대상에게 투사된 상황, 그 상황을 다루어 줌으로써 그 언니에게 자기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치료가 될 것이다는 이런 이론을 지금 알렌 볼버그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컴버그 자신의 생각은 이와는 같지 않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컴버그는 필자는 이러한 접근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전이 측면 모두의 직접적이지만 비판적이지 않은 초점을 두는 것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 컴버그 얘기가 지금 다 들어있죠. 컴버그는 긍정적인 전이나 부정적인 전이나 직접 해석을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비판적이지 않으면서 해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분을 도와주는 것이 이분들의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게 컴버그의 입장인데 컴버그의 입장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컴버그는 자아심리학자 입장에서 어쨌든 전통적인 해석의 기법으로 이분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 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현대 정신분석가 입장에서는 보더라인 페이션트를 볼 때는 우선 이분들이 저항이 심할 때는 그 저항에 조인해주는 방법을 택해요. 직접적으로 바로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해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자아 상태가 되기 이전에는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이분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저항 자체에 함께 있음으로써 치료 세팅을 우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분이 자기 자아가 강화되면서 해석을 수용할 입장이 될 무렵까지는 직접적인 해석을 피하는 방식인데 컴버그는 처음부터 직접적인 해석 중심으로 가는데 무리가 생길 때는 입원을 시키거나 동료 치료자의 도움을 받거나 하지만 이번에 치료의 기본적인 전략은 해석 중심이다. 물론 일반 환자보다는 해석의 빈도나 강도나 이런 것을 조정하겠지만 치료 방식은 해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자기의 길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필자는 이러한 접근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전이 측면 모두에 직접적이지만 비판적이지 않은 초점을 두는 것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경계선 장애 치료에 대한 볼버그의 기법적 접근의 많은 다른 측면은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를 적용하는 다른 저자들의 취하는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 필자에게는 취쉑이 추천한 경계선 장애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메스터스는 몇몇 경계선 청소년 내담자의 입원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그들의 방어와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주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애들러는 단기 치료 병동에 입원한 경계선 내담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구조를 간명하게 기술하였다. 그는 병원 세팅 속에서 나타난 갈등의 행동화가 내담자의 병리적 요구를 계속 만족시켜줄 정도까지 도전받지 않은 퇴행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의 위험성과 내담자의 정신병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과도한 한계 설정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외래나 단기 입원만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경계선 내담자에 대한 장기 입원 치료의 분야는 아직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보이어와 디오발치니는 정신분열증과 성격장애에 대한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접근을 추천한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기법과 기법의 이해가 확대됨으로써 정기적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하게 퇴행된 내담자를 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성격장애에 관한 장에서 지오바치니가 구체적으로 경계선 장애를 일반적인 심한 성격장애와는 대조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관찰은 필자가 보기에 경계선 내담자는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 점에 의해 제기되는 기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어떤 내담자의 경우 매우 거친 행동화를 표출함으로써 분석에서의 예의가 방해받고 분석이 진행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 임상 실제에서 지오바치는 분석 시간 중에 내담자 행동화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기법의 한계를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한계는 나중에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어떤 사례의 경우 일시적 치료 중지를 권고하였다. 그는 어떤 내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루어 줌으로써 스스로가 충분히 안정되고 결국 치료가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치료의 필요 조건을 보존하면서 분석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인정하였다. 보이어는 심한 성격장애와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분석치료에서 공격 추동의 파생물은 초기에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기법이 이러한 내담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그의 초기 생각은 되풀이한다. 하츠 역시 경계선 장애에게 본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접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유사한 접근이 경계선 분열적 내담자가 나타내는 구체적 방어 기제에 대한 칸의 논문을 함축되어 있다. 메닝거 재단이 실시한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의 양적 자료에 대한 최종 성과 연구의 기초에서 필자는 표준 정신분석 절차가 적합한 사람은 소수이며 대다수의 경계선 내담자는 수정된 정신분석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필자의 신념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는 우선 경계선 성격 구조의 정신병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필자의 초기 연구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어서 이들 사례에서 전이의 변천, 장기 치료 방향, 정신분열증과의 감별 진단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임상적 기여를 제시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 컴버그가 자기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진단 분야와 치료 분야에서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이전의 연구자들의 연구를 개략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의견들이 다 섞여 있죠. 순수한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분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정된 정신분석적인 심리치료가 적합하다 주장하시는 분, 혹은 어떤 분 지지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 표현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분,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겠죠. 임상가들이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연구자나 분석가들이 만나는 대상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죠. 여기에 아까 초기에 여기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아까 네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나 여러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이분들의 접근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추상화죠. 어쩌면은 이런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가능한 한 조금 더 큰 분류를 통해서 그 분류에 있는 분들의 적합한 어떤 치료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계속되지만
어느 연구자가 어떤 그룹에 있는 경계선 내담자 중에 어떤 그룹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론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이론도 조금 더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대상들을 중심이냐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넓은 분들을 이론적으로 이분들에게는 이런 치료 방약이 전체적으로 적합하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이 속에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선 인격 구조라고 하면 굉장히 좁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스펙트럼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분들 모두에게 적용될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래서 치료는 구체적으로 내담자 어떤 내담자인가에 맞추어서 그 내담자를 만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경계선적 인격구조 내담자들에겐 이런 방식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필요해서 우리가 이론화하긴 하지만 실제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또 이율배반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어떤 독특한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는 이분들의 해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환자인 것 같은데 어느 상황에서는 이분이 그 해석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석적인 접근이 될 만한 뉴라틱한 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임상에서 보면 해석이 이분의 프리에더프란 상체를 건드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뉴라틱 환자들은 무조건 해석으로 되고 그리고 보드라인 환자들은 어떤 다른 수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류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일반 이론으로서는 이럴 때 이러한 여러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임상에서의 어떤 내담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또 학생들, 친구들, 이분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는데 이때 어느 한두 가지 이론으로 너무 우리가 그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옴니퍼던스라는 것을 우선 먼저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다양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을 조금 더 그 내담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힘들이 더 생겨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어느 한 이론에 우리가 매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내담자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학자만 좋아라고 이분들의 이론, 이 학파의 의견대로 하는 게 나는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걸 이상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 기법을 열어두고 임상에 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